안녕하세요. 유수연 토익 강의 노트 LC를 맡고 있는 조인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익 강의 노트라고 하는 교재에 대한 LC 파트 1, 3, 4에 대해서 제가 QR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 2는요, 여러분. 유수연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니까요. 꼭 거기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뭐 중간중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트 1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의미라서 제가 조금 들어가기 전에 교재에 대한 안내를 좀 몇 가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간을 좀 할애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 교재 여러분 그 유수연 토익 강의 노트 LC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는 교재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설이라던가 아니면 해석이 따로 교재에 사실은 있다 없다? 예, 여기에 대한 스크립트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해설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검색창, 여러분들이 사람인을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인 출판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스크립트 해설이랑 해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책에는 왜 해설과 해석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사람인 출판사에 들어가셔서 해설과 해석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 1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파트 1 기본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QR코드도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교재 자체에 중간중간 색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 목차가 나와 있고요. 그 목차 옆에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여러분들이 QR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해당하는 강의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파트 1에 대한 이야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저희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상 그냥 정말 영어가 토익이 처음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파트 1에 대한 요지를 살짝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파트 1은 여러분 사진이 하나 주어지고 그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스피커들이 음성으로 A부터 D까지의 4개의 보기를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얘기 중에서 사진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거. 이게 바로 파트 1이고요. 지금 현재는 10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냐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6문제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6문제를 만점 받으려고 5가지나 포인트를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6문제가 전부 다 어렵진 않고 전부 다 쉽지도 않아요. 그 6문제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혹은 어렵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점 받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파트 1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포인트에서 사실은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항상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듣기 전에, 보기를 듣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시선 처리라고 하죠. 시선 처리, 사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빈출 문장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파트 1의 기본 시제는 뭔지 아세요? 기본 시제는 현재인데
그 현재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빈출돼서 나오는 시제가 바로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실 텐데 문제는 현재 진행형만 사실 쓰는 게 아니라 단순 현재도 쓰죠. 현재도 사용할 수 있고 시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완료라고 하는 have 또는 has pp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ing, 그쵸? is ing, are ing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have been left 이런 식의 표현이 뚝 들어주면 훅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표현도 사실은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문장의 패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되셨죠?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파트 1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선 처리와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속어법이에요. 지운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항상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파트 1에서는 A 아니죠, B 아니죠, C 아니죠. 그래서 D가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 바로 뭐다? 그냥 D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바로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아닌 걸 지우면 정답이 나오기도 하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파트 1은 그리고 파트 2는 되게 이 속어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한 부분 유리하게 공부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어법 말씀드리고요. 속어법만큼 중요한 게 이제 순발력인데 사실 속어법 바로 듣고 바로 찍고 듣고 바로 찍어줘야 되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받아쓰기 리스닝할 때 받아쓰기 많이 해야 되죠. 많이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받아쓰기를 꼭 하셔야 되는 파트는요. 파트 1에서 파트 2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은 다 받아쓰기 할 수 있게 파트 1, 2는 교재에 전부 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들으면서 그냥 다른 공책 놓고 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교재에 바로바로 직접 받아쓰기 해보시고요. 그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하게 해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교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여러분. 스크립트 분석.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문제를 내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알고 있어야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다음 시험도 대비가 쉬워지겠죠. 스크립트 분석 항상 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파트 1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또 흔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휘. 표현. 나는 정말 어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LC 파트 1 하면서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익숙지 않은 단어를 되게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겠다. 네,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5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그 1-1에 그렇죠?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만점 포인트 5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교재에서는 따로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았는데 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말이 있었죠, 여러분. 시제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파트 1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제를 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냥 정말 현재 시제를 쓰는구나.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제를 이용한 파생되는 현재 완료라던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문장의 패턴들에 대해서도 꼭 함께 여러분들이 시제에 대한 아니면 문장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5가지 외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묘사를 할 때요. 사진에 보면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답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생각하면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머릿속에서 파트 1은 이렇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그
제한을 여러분들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거에 대한, 그쵸?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구체적이고 특정하고 자세한 것보다 우선해요. 얘네들이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복사기 하면 카피머신, 카피어죠. 자,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들을 때 카피어라는 표현을 사실 쓴다? 우리는 복사기, 사진에 있는 복사기를 보고 복사기구나, 이렇게 카피어, 카피머신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카피어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특정화된 자세한 단어예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답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단어?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단어를 더 많이 쓸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런 단어 못 쓰시면 돼요. 바로 equipment 쓰시면 되거든요. 장비. 장비란 말 쓰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단어, 어휘, 그쵸? 명사, 동사들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명사, 동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묘사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할 때 있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어휘를 표현을 할 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와 연결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쓰죠. 사실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추상적이란 말을 써요. 추상적인 건 느낌이죠.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 많이 쓰죠. 자, 느낌적인 느낌은 사진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실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객관적이라는 표현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걸 항상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을 좀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게 찾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진 하나 보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일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속옷 하는 거예요. 그냥 속옷 치는 거예요. 이 단어 확실히 사진에 없네? X. 이 단어 진짜 이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있네? X.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정말 파트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미리 해드렸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뭐 같은 페이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 문제풀이 순서인데 자, 사진에서 사실은 봤을 때 시선 처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선 처리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항상 눈에 가장 띄는 걸 기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여러분 이게 같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또 오는 것도 있고 앞쪽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나는 시선 처리하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시선 처리는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시선 처리를 가져가셔라. 그래야 무엇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어떤 얘기를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얘기는 확실히 안 나오면 X겠네, 이게 들어오는 거죠. 얘기되셨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텝 1에서 시선 처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쵸? 시선 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 스텝 2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텝 3까지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얘기를 들으면서 빠르게 무엇을 한다? 핵심이 되는 두 단어씩을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받아쓰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 있는 사진은 다수죠. 다수 사람의 사진들이 나왔을 때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주어, 단순지, 복순지를 정확하게 봐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사를 잡는 거죠. 이게 두 단어예요. 근데 단수, 1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어는 이미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주어보다는 어디를 듣냐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를 듣습니다. 정리하시란 얘기죠. 이런 걸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받아쓰기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단어가 혹시라도 내 사진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들리게 되면 바로바로 제낄 거예요. 자, A번 들어갑니다. 워먼 얘기했죠. 보이죠? 근데 뭐다? 라이팅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었어요. 어머, 없었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보여지나요? 주의.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오프닝 하는 사람. 그쵸? 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한 남자는 딱 이 남자가 제일 많이 보였는데 오프닝 하는 사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오답이고요. 자, 사람들이 having a meeting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번째죠. 자, equipment being turned o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켜지고 있는 거죠. 켜지고 있는 장비들이 지금 정확하게 내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장비들은 겁나 많지만 사람들의 손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오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A, C, D 안 돼요. 그래서 A, B, D 안 돼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C가 된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1, 시선 처리, 스텝 2, 3는 받아쓰기와 함께 속어치는 거. 그쵸? 이게 들으면서 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스텝 4에서는 무엇을 가야 된다? 정확하게 이게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오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계속 얘기할 때 소거하는 거 아니지 얘기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물음표 또는 세모를 하시라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쵸? 이렇게 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답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파트 1에 대한 간단한 개요 설명, 그리고 어떻게 풀이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풀이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할 것 같네요. 그쵸? 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